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치법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정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법정이겠죠? 그럼 그 개념이 무엇인가? 자, 자치법정은 경미한 교칙 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인,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교육 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경미한 규칙 위반이란 게 뭘까요? 뭐 경미라는 친구가 한 규칙 위반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자, 경미한 규칙 위반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뭐 목장 불량, 생활태도 불량, 출결, 수업 시간에 무슨 뭐 그런 태도 불량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경미하지 않고 너무 심각한 사안은 학생 자치법정으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사항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요. 도로할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마야. 이런 사건들은 학교 내에 있는 징계위원회라든지 뭐 선도위원회에서 해결을 할 일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경미한 규칙 위반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 하는 거고, 우리 교육 처분인데, 교육이라는 말이 중요할까요? 처분이라는 말이 중요할까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육이에요. 교육. 처분이 아니라. 무슨 여러분들이 실제 재판처럼 벌을 내리기 위한 형사재판들처럼 벌을 내리기 위한 그런 재판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 정도 처분을 받아야 할 정도의 교칙 위반을 하였는데 자치법정을 열어서 너의 얘기를 들어보고 감경을 하겠다라는 게 자치법정의 취지예요. 형벌을 정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각 5번을 했으면 원래는 이런 화장실 청소 3번이라는 처분을 받게 돼 있는데, 자, 네가 핑계를 대봐라. 보통은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을 때 변명을 하면은 어른들이 핑계를 대지 말라고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핑계를 댈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 두 분이 여행을 가셨어요. 일주일간. 그런데 초등학생 동생이 있어. 이 친구가 학교에 가는 걸 챙겨주고 가기 위해서 이번 주 내내 지각했어요. 어쨌든 자치법정에 왔죠. 와서 그런 사연을 들어보고, 아, 제가 이런 사연 때문에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감경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법적인 갈등, 어떤 뭐 규칙을 위반하는 게 왜 생길까요? 너와 나의 입장 차이가 있는데 그 입장 차이가 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거예요. 그 소통을 하기 위한 게 재판이고요. 학교 안에선 그 소통을 하기 위한 게 너의 변명을 들어보기 위한 게 자치법정이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제도가 왜 생겼느냐? 원래는 미국의 틴 코트라는 데서 생겼어요. 미국이 예전에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증가를 해서요. 그 범죄를 일반적인 재판으로 다뤘더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그래서 청소년들 스스로 한번 재판을 해봐라 라는 의도에서 청소년 비행을 막기 위해서, 소년 전과자가 급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재범을 막기 위해서 청소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재판인 틴코트를 운영했고요. 그걸 법무부에서 지금 한국적인 요소를 섞어서 독창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사실 자치법정 교육을 수없이 다니면서 실제 재판을 하는 것도 봤고요. 모니터링 수업으로. 그리고 그냥 교육만 받는 친구들도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제도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법이나 재판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과 친숙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한 창의성을 요구해요. 이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뭘까요? 자, 사실 원래 이 재판의 자치법정의 시스템은, 원칙은 처음부터 판결을 받는 청소년과 판결을 내리는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저번에 교치 기반 학생으로 왔던 친구가 다음번에는 법정 구성원이 돼보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실제로 이것들을 운영한 학교는 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동아리든 학생회든 간에 판사, 검사, 변호인, 배심원단을 다 뽑아놓고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교치 기반으로 왔던 학생이 이번에는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야.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교치 기반을 해서 자치법정에 소환되는 친구들이 그렇게 학교 생활에 적극적이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모니터링을 가봐도 교치 기반 학생으로 소환됐는데도 적극적이지 않아요. 참여를 안 해, 제대로. 의욕이 없어요. 네. 네, 이러고 많은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을 어떻게 참여를 시켜요? 대안으로서는 사실 판사, 검사, 변호인 역할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배심원단이 10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과반수를 넘지 않게끔 3명 정도 배심원단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릴 때 참여를 하게 하는 거죠. 자, 이게 가장 베스트적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사실 이들을 운영한 학교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학교 사정에 맞게끔 이 부분은 일단 적용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긴 하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학생 자치법정에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규칙을 제정해야 되겠죠. 학교에 규칙이 있는데 왜 또 규칙을 제정해요? 자, 학교에 있는 교칙이 자치법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규칙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치법정을 위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이 규칙부터 제정을 해야지 완벽한 자치가 실현되는 완벽한 자치법정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을 자치적으로 하는 게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걸 잘하는 학교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여자 중학교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수행을 하냐면요. 자, 자치법정은 일단은 재판으로 따지면 형사하고 민사 중에 어떤 재판에 가까울까요? 검사 역할이 있고 형벌을 내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재판에 가깝겠죠.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형법에서 무죄추정주의죠. 그리고 무죄추정주의는 여기 적용된 거 아니지만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죄형 법정주의죠. 죄와 형벌은 이미 정해진 대로, 법률이 정해진 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떤 친구들이 자치법정에 소환되는지를 정해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제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학교의 예를 들면요. 카테고리를 5개로 나눴어요. 5개로 나눠서 저 손 크죠? 얼굴이 손으로 가리신 얼굴이 엄청 큰데 자, 5개 정도 카테고리를 나눠서요. 예를 들어서 큰 카테고리가 뭐가 있을까요? 생활태도 불량, 출결, 복장 불량, 수업태도 불량 이런 것들 5개를 나눠서 그 안에 또 세부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각이면은 출결이면 지각, 결석, 무슨 무단조퇴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항목마다 어느 정도 항목의 게이지가 차이면은 체크된 게 많아지면은 자치법정에 소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소환이 됐어요. 그러면 또 정해야 될 건 뭔가요? 죄형 법정주의. 자, 원래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교육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출결을 이렇게 위반하면 화장실 청소 3번 이런 처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처분이 돼야 되는지 정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자치법정은 뭐라 그랬죠? 원래 정해진 처분보다 감경하는 교육 처분이라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정해놓은 처분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은 처분보다는 교육이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교육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창의적으로. 제가 감탄했던 그 여자 중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이것도 카테고리 5개 나눈 거 그대로예요. 출결 무슨 복장 그대로 나눠서 여기 세부 카테고리 그대로 하고요. 거기에 대한 교육 처분을 따로 나눠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각을 여러 번 한 학생한테는 뭐 5분간 아침 조회 시간에 반 아이들에게 지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 웅변을 한다든지 얼마나 교육적이에요. 여러분들 실력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실력을 어필하는 게 더 중요해져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 당장 입시나 또는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취업에 있어서도 면접 때 내 말을 표현을 못하면 어떡해. 그런데 웅변 실력을 키워주죠. 아이들 앞에서. 그렇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각을 해서 여기 왔는데 지각하지 말자는 웅변을 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지각하지 말아야겠다는 세뇌가 돼요. 그리고 또 어때? 아이들 입장에선 야 지각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너무 창피해 안 해야겠다라는 효과도 되겠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뭐 선생님한테 확인서 받아오기라든지 아니면은 포스터 그려오기라든지 아니면 영어로 반성문 써오기 이런 것도 창의적인 걸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된 베스트 학교는 많이 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는 학교들을 봤고요. 어쨌든 규칙을 제정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법정에 참석해야겠죠. 어떻게 참석해야 되느냐? 판사, 검사, 변호인, 배심원단을 다 정해야 되겠죠. 그 친구들 정하는 거예요. 정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되겠죠. 자, 재판을 진행하면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결론이 났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이행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징역 1년형을 받았어. 그런데 누가 나 아무도 안 데려가. 제가 감옥에 왜 가요? 그런 거죠. 이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행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재판이란 게 의미가 없어요. 앞에 하는 행동들이 다 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실제 자치법정 할 때도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자치법정은 잘 했는데 이행이 안 돼요. 그 친구가 배째라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문의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이행 확인서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를 담당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게 해라. 화장실 청소 5번이면 5번 했는지 확인을 받게 해라.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홍보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홍보하느냐. 징계위원회에 넘긴다는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죠. 자치법정이라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 속에서 형을 강경해주기 위해 그대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근데 거기 나온 교육처분을 이행을 안 한다. 배째라 한다. 이거는 징계위원회라든지 더 니마 그걸 건너지 마요에 간다고 미리 홍보를 충분히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학생자치법정에 4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은 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학생자치법정 구성원들 뽑아야 되잖아요. 구성원들을 뽑아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피고인 누구는 며칠에 누구의 물건 훔쳤죠? 부터 아닙니다 이렇게부터 나오잖아요. 사실관계부터 다투잖아요. 근데 학생자치법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겨요. 지각 5번에서 온 친구가 재판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반전 부금이 딱 울려. 두둥 하면서. 근데 벌떡 일어나면서 저는 사실 지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이상해져요. 그렇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게 학생자치법정의 큰 특징이고요. 이것도 실제 자치법정 운영하는 학생들한테 굉장한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요. 어떤 학교가 문의를 하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운영을 하는데 그 전에는 분명히 확인까지 된 상태에서 갑자기 저 그런 적 없는데요? 하면서 불성실하게 하는 학생들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판 시작하기 전에 확인서를 받는 거예요. 복잡하게 할 거 없고요. 딱 한 줄. 나 누구는 이런 상황으로 자치법정에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한 줄만 적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적고 안 적고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서. 자, 그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주어진 교육처분을 강경할 여지가 있는지만 살피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유. 안 좋게 얘기하면 핑계를 들으면서.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재판장이라든지 그리고
각자 법정 구성원들의 역할을 한번 봐야 되겠죠.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검사부를 생각해 보면은, 자, 검사의 가장 어떤 특징이라고 할 게 기소거든요. 재판에 세우느냐 마느냐. 근데 실제 자치법정에서는 이게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만든 자치규약에서 이런 기준이 된 친구들이 소환이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검사가 기소를 하네, 무혐의네, 이렇게 할 게 없잖아요. 이 역할은 일단 검사는 생략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검사가 할 수 있는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구형인데, 구형이라는 게 형을 주장하는 거죠. 검사가 뭐 피고인 누구누구는 이러한 이유로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판사가 그걸 참고해서 판결을 내리는 건데, 그런데 학생자치법정은 자치구역에서 그것까지도 정해놓는다 그랬죠. 일단 정해놓은 교육처분을 가지고 강경할 것만 재판이 살피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검사는 사실 이런 중요한 권한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검사는 오로지 팩트에 맞춥니다. 교칙 위반 학생 누구누구는 그날 어떻게 지갑을 몇 번 했죠. 휴대전화를 몇 번 사용했죠. 나는 팩트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너무 이입하면 안 돼. 검사가 막 화가 나서 검을 쓰면 안 되겠죠. 이건 농담이고. 자, 교칙 위반 학생을 너무 지나치게 비난하고 질책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학생자치법정의 시스템보다 그 효과보다 더 큰 걸 잃을 수가 있어요. 오로지 교칙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만 우리가 지금 검사에게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변호사. 네, 변호사는 우리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가는 게 자치법정에서도 가장 좋아요. 내가 정말 가까운 친구 중에 내 입장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를, 그러면서도 논리가 굉장히 뛰어난 친구를 변호사로 내가 선임하면 좋은데, 실제 자치법정에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일단은 이 정제된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 구성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힘들고,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적어도 서면으로라도 이 변호인 역할을 하는 친구는 이 자치법정에 회부되는 이 친구가, 회부된 이유는 당연히 알고 있겠죠. 하지만 어떤 이유로 회부가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이 친구가 잘못 저지른 건지, 그 변명, 그 사유, 그 친구가 될 만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라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자치법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사부. 판사의 역할은 여기서 재판을 진행하고 안내해요. 판사가 판결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실제 자치법정에서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판사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좀 목소리를 크게 하라든지, 그렇죠? 교칙 위반 학생 같은 경우 좀 참여도가 좀 떨어지고 목소리도 작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좀 성실하게 대답하라든지 목소리를 좀 크게 해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애드립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센스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실제 자치법정에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배심원단인데, 자, 배심원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 판사가 판결을 내리잖아요. 판사의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립니다. 그럼 이 평결을 가지고 판사가 참고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 배심원단의 역할이 자치법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교칙 위반 학생들이 일단은 얼마나 반성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성을 했는지가 이 재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재판에 있는 태도, 임하는 태도 있죠. 거기서 드러나거든요. 그걸 가지고 배심원단이 판결을 현명하게 내려야 돼요. 제가 어떤 학교에 갔는데 사실 교칙 위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거를 좀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학교에 자치법정 모니터링을 갔어요. 실제로 자치법정을 진행하는 건데 교칙 위반 학생 5명이 왔거든요.
근데 그 5명이 뭐 때문에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화장을 과하게 해서 걸려서 온 친구는 스모키 화장을 하고 왔어. 복장 불량으로 온 어떤 남학생은 막 단추 다 끄르고 막 풀고 막 이렇게 한쪽 다리를 막 쩍쩍쩍 대면서 들어와요. 그리고 휴대전화를 수업 시간에 사용해서 온 친구는 계속 휴대전화 쓰고 있어 앉아서. 저 무슨 시트콤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어떤 잘못한 걸 표현하면서 들어야 되는 건 줄 알았어. 자, 5명 중에 딱 1명의 친구만 정말 성실하게 이 재판에 임해서 막 반성의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자, 이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 배심원단은 과연 어떤 친구에게 편결을 좋게 내릴까요?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네 규칙 위반 학생들, 니네가 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 이유는 자치법정은 니네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니네한테 줘야 되는 교육 처분을 강경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근데 그 강경은 배심원단의 편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배심원단은 니네가 이 재판에서 얼마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지가 평가의 기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규칙 위반 학생들의 참여도도 이끌 수 있겠죠. 실제로 그걸 편결의 기준으로 삼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맞는 걸 떠나서 재판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케이스들을 봐요. 한 명은 굉장히 열심히 자기를 변호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막 스모키 화장을 하고 오고 복장 불량 학생은 복장 불량하게 오고 여러분들이 배심원이면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어요? 너무 뻔한 부분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치법정에 대한 대강을 설명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왜? 우리가 자치법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 이 대본들, 견본은 있지만 내가 어떻게 써야 돼? 이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굉장히 쉬워요. 지금 이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자, 일단은 글의 3단 구성은 뭘까요? 글의 3단 구성은 서론, 변론, 결론이죠. 자, 글이라는 건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스토리죠. 세상 모든 것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학교 생활도 스토리가 있고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그렇죠? 스토리란 건 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이 수업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재판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재판의 본론은 뭘까요? 그렇죠.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이에요. 검사, 변호인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본론이라고요. 이 본론 부분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당연히 검사를 먼저 써야 되겠죠. 검사가 먼저 얘기를 하면 변호인이 그에 맞춰서 쓰는 게 공방이잖아요. 공격이 없는데 혼자 방어하고 있으면 섀도우 복싱이죠. 그렇죠? 자, 검사가 먼저 얘기를 하고 변호인이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본론에서는 자, 그런데 검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팩트에 초점을 맞춰야 돼. 사실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검사는 팩트. 규칙 위반 학생이 행한 규칙 위반에 대한 그런 팩트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변호인은 어디에 초점 맞출까요? Why? 왜? 자, 여기는 핑계를 대는 장이라 그랬죠. 변호인 친구는 규칙 위반 학생한테 지각을 이번 주에 계속 하셨죠? 왜 지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유를 얘기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검사는 팩트, 변호인은 Y, 검사가 먼저, 변호인 나중. 자, 이게 본론이에요. 쉽죠?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판사의 판결과 그 이전의 배심원의 판결이겠죠. 자, 그렇다면 서론은 뭘까요? 서론은 본론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앞에 뭘 할까요? 재판이 시작되고, 그렇죠? 그리고 출석을 확인하겠죠. 규칙 위반 학생들 5명이 다 왔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서를 하겠죠. 그리고 판사가 교육을 해요. 이 재판의 목적은 뭐고 지금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고 교육을 해요.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서론인 거예요. 굉장히 쉽죠. 서론, 본론, 결론.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규칙 위반 학생이 5명이면 어떻게 구조를 해야 돼요? 여러 명이면. 자, 서론을 5번 할 필요는 없겠죠. 서론은 딱 한 번만 해요. 그리고 본론을 한 명 다 끝내.
교칙만 학생 두 번째 학생 다 끝내. 세 번째 학생 다 끝내.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본론을 완전히 다 끝내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이 다 같이 회의를 하고 판사가 5명을 다 판결을 읽어주는 거겠죠. 굉장히 쉽죠, 그렇죠? 자치법정을 실제로 시행해본 학교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자치법정 대회도 뭐 매년 열리기도 했고요.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세대는 저희 세대하고 다르게 선진 법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